그리고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지난번에 조승우 작가랑 교육격차를 보시고 나서 이제 라방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육격차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라고 거기 이제 첫 번째 보면 3세 그 연세대학교 그 사회학과 교수님인가 나오셔서 3세부터 인지발달에 대한 그 인지발달 테스트를 해보니까 3세부터 이제 벌어진다고 얘기가 나와 있고 거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지역격차라든지 부모의 경제 수준 때문에 그게 벌어진다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왜 그러면 3세부터 벌써 아이들이 인지능력이 달라지느냐 거기서부터 벌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거는 왠지는 안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새벽달님하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라방 했을 때도 그거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1995년에 하트 앤 라이즐리라는 교수님이 미국에서 했던 이제 그 연구가 있죠. 똑같은 연구를 했었죠. 미국에 있는 42개 가정을 3개의 계층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저소득층, 그다음에 이제 그 중산층 그리고 이제 고소득층 부모들을 나눠서 해보니까 만 3세가 됐을 때 아이들이 집에서 구사하는 단어가 보니까 저소득층은 500단어 그리고 고소득층은 1100단어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3년 동안 아이들이 그러니까 6개월 생후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매달 가서 1시간씩 이제 이분들이 그 관찰을 했는데 그 집에서 각 가정에서 그 엄마들이 아니면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했던 단어 말의 그 단어 수를 세어보니까 고소득층에서는 4,200만 단어, 저소득층에서는 저소득층에서는 1,000만 단어라고 해서 한 3,000만 단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했던 그 말의 그 단어 개수를 세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경제력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얼마나 많은 소통을 했고 책을 읽어줬고 아이한테 지적인 어떤 이런 자극을 줬느냐, 상호작용을 많이 했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저는 여기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언어 발달, 인지능력 발달, 두뇌 발달, 문해력 발달까지 이어지고 이건 저는 한 반 정도도 안 된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부모와 아이 간의 유대감 형성, 애착관계 형성, 그리고 이를 통한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 이게 나중에 학습 능력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저 교육격차 그 인트로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여주는 학업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똑똑한 아이들은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 이 격차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라고 추정했던 그 실험 결과 잠깐 나왔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결론적으로 이미 만 3세에서 5세 사이에 결정이 났다.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라든가 과제 집착력이라든가 모든 것, 학습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늘 강연하면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5, 6, 7세 때 우리가 굉장히 방심하기 쉽잖아요. 뭐 노는 게 제일 좋지. 엄마도 너도 노는 게 제일 좋아. 뭐 놀면서 행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약간 방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각해 보면은 그 3, 4, 5세 때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언어로 소통했는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 고소득층 부모들은 약 4,200만 단어를 사용했다면 4,300만, 1,100만. 4,300만, 1,100만. 네. 3,000만 단어의 차이가 네. 3,000만 단어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아이 중에 정말 말 잘하고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의 공통점이 엄마가 아기 때부터 얘를 애처럼 그랬죠?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동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 어린이집에 가면은 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아직 네가 말은 어눌하지만 굉장히 잘 관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엄마한테 좀 전해줘. 그리고 엄마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너한테 좀 실수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 엄마 이건 아니야. 이렇게. 너 지금 4살이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 저도 사실 저희 애들한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어른처럼 얘기를 많이 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항상 워킹맘이었고 아이가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걸 관찰하고 엄마한테 말로 해줘. 혹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추측해서 말하기도 하고 유도를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어 자극을 많이 했다라는 건 그야말로 상호작용을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이런 감정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속상해서 계속 우는 거야? 울음이 멈추지 않는 거야? 자꾸 슬픈 마음이 들어? 이런 말을 계속 저희 아이한테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언어 자극을 많이 주면 아이가 마음도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굉장히 뭐죠? 활발한 뇌 자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고 그게 나아가서 학습적인 그런 능력까지 키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예. 맞아요. 이게 저는 제 책에서도 이제 3년 전에 쓴 책이지만 유튜브형 학습법이지만 잠자리 독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거기서 미래인재 교육에서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제일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미래인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셜 앤 이모셔널 러닝, 사회 정서 지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막 또 코로나 이후로 또 한참 미국에서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소셜 사회성 교육에 대한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사회성 교육이 실제로 성적 발달의 성적이나 여러 가지 학습자들이 좋아졌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예전에는 온 동네가 한 아이를 키운다는 그런 그러니까요.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라는 그런 아프리카 맞아요, 속담도 맞아요. 있듯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젊은 부부들 중에 이제 여행을 좋아하고 캠핑을 좋아하는 그런 부부들은 이제 주말마다 특정한 캠핑장에 간다거나 아니면 주말마다 이제 맞아요. 어울리는 가정이 있는 집 아이들이 확실히 사회성이 정말 좋고 그쵸. 주워 듣는 게 많잖아요. 그쵸. 그 친구들 저는 책 많이 안 읽어도 문해력 높다 맞아요. 장담합니다. 맞아요. 그건 저 분명히 그래서 맞는 것 같고 특히나 우리 세대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갔고 지금 4학년, 2학년, 뭐 3학년 이런 친구들은 1, 2학년 때 아예 학교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놓친 친구들이 많아서 이런 친구들한테 사회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사회성이 좋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친구들은 나중에 뭘 해도 분명히 잘할 거라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다리님께서 새벽달님 지금 말씀하실 때 긴급을 요하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엄마에게 고지 요망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않으니까 너무 웃기다. 근데 나 이런 비슷한 얘기 이렇게도 하는데 한자어 써가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 아이한테. 애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어른이랑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해도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다 이해해요. 유출하는 거죠, 계속. 너무너무 신기하죠. 저도 다림맘님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한자어 넣어가면서 4살 때, 5살, 4살 때부터 어린이집 보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무슨 말이지? 모르는 단어가 많은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몰라도 패닉하지 않는다. 그 단어의 뜻을 몰라도 그쵸. 대충 이런 표현인 것 같고 엄마가 지금 표정이 되게 진지한 거를 봐서 다 이해해요. 근데 이렇게 저는 그런 차이도 느꼈어요. 지난번에 그 라방 나왔던 이다랑 쌤도 아이한테 항상 그렇게 어른한테 말하듯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한자어를 이렇게 써서 말하면 애가 못 알아듣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애기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 그쵸. 저는 아니요. 그냥 어른 말 이해하든 안 하든 그 맥락만 이해하고 정 이해가 안 되면 애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묻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말을 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이게 뭐랑도 연결이 되냐면 아이가 영어인데 알아들을까? 그러니까요.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한자어도 알아듣고 영어도 알아듣는다. 그걸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뇌가, 우리 아이의 귀는 어른의 귀랑은 달리 이게 귀가 쉽게 열린다고 하니 영어를 어렸을 때 영상을 노출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 맞아요. 아이한테 맨날 애기 얘기하고 에휴, 무슨 말을 알아듣겠어? 그러면서 말없이 대화를 안 걸고 그렇게 침묵하는 그런 맞아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어 영상물을 틀어줄 가능성이 되게 낮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게 랭귀지 애퀴션 디바이스의 메커니즘이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습득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새로운 자극들이 오고 그거를 자기가 추론해 가면서 이게 결국은 사고력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 과정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인 거고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영어책 읽어주거나 이럴 때 엄마들이 자꾸 해석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 구멍을 메꿔 나가면서 상상력을 그거를 이제 추론해야 되는데 엄마가 해석을 해주면 그런 활동을 안 하게 되니까 두뇌 발달이 좀 덜 되는 뭐 이런 현상이 뭐 제가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러지 않을까라는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거죠. 프로니미스님이 재밌는 얘기하셨네. 그 사극에 등장하는 어린 세자들 말하는 모습 보세요. 꼬만데도 한자어 넣어가면서 쓰잖아요. 영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애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 단어를 알았지? 맥락으로.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저한테 영상 관련된 영상 학습으로 할 때 항상 이제 많이 하시는 게 뭐 옥토넛을 보는데 아이가 도저히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 이거 보여줘도 되나요? 저는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네. 학습 효과만 놓고 보면 코코멜론이나 슈퍼심플성을 보는 게 학습 효과 면에서는 더 좋겠지만 이거는 좀 안전하게 보는 거고 어느 정도 좀 챌린징한 걸 보는 것도 아이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극이고 맞아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뇌가 빨리 막 이렇게 막 돌아갈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엄마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영어도 이런 관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할 때도 나는
네가 4살이지만 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음, 생각해. 그래서 한자어도 좀 넣어보고 어른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영어도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면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엄마표 영어의 장점이 아이가 유추를 잘하고 눈치가 빨라진다. 눈치가 백단이에요. 커서 사회생활도 잘할 것 같아요. GM 킴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엄마표 영어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한테 모국어 그림책만 읽어준 것이 아니라 거기다 영어 그림책까지 읽어줬잖아요. 이 아이는 2가지 언어를 동시에 뇌가 그러니까요. 다 습득을 하고 있잖아요.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음, 한 가지 언어, 한 가지 소리만 듣고 자란 3, 음. 4살짜리, 4, 5살짜리 아이와 음, 2가지 언어인데 다 이해가 돼. 이런 언어를 듣고 자란 아이들의 그 눈치 백단. 실제로 이것의 뇌가 차이가 자극이 다르다. 맞아요. 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테드만 검색해도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뇌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언어만 알아듣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뇌와 어떻게 다를지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잘했다 싶었던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2 언어를 강도 높게 되게 재밌는 영어 그림책을 매개로 엄마랑 얘기를 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듣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럼요.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유치원에서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그 선생님들이 수업을 시작할 때 하다못해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미술 활동을 할 때도 자, 도화지를 펼쳐요. 그리고 도화지를 반으로 접어놔요. 그리고 한쪽 면에만 물감을 짭니다. 그리고 4번째, 그리고 나서 그것을 덮어요. 5번째, 그걸 열어봐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어떤 지령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언어로 상호작용을 한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림책, 좀 숨이 긴 그림책을 견디면서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들었던 그런 듣기의 경험, 강도 높고 재미있는 듣기의 경험이 약한 아이들은 집중을 잘 못해요. 뭐 물론 기질적인 그런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저희 4살 때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어쩜 이렇게 집중을 잘하냐고. 그러면서 저희 애가 똑같이 꼬마잖아요. 34개월짜리 꼬마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자, 이제부터 시작하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그걸 기억해서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대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말해줘야 되고, 근데 우리 아이는 그 스텝 1부터 스텝 5를 다 끝내는 거야. 그리고 다른 친구들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무엇보다도 값진 능력이 그럼요. 아닌가 싶더라고요. 집중해서 듣는 능력. 근데 이게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평생 중고등학교 때도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경청하는 게 이미 몸에 밴 거예요. 왜냐면 밤마다 엄마가 읽어주는 이야기책을 경청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평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부심 느끼셔도 돼요. 네. 전 또 엄마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미래 교육에서도 그 가장 키워드가 개별화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엄마표도 개별화 교육이잖아요, 결국은. 그쵸. 아이 성향에 맞게, 속도에 맞게, 우리 아이만의 방법으로 영상 고를 때도 그렇고 책 고를 때도 그렇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조금 실패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보면 내 아이의 속도나 내 아이를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꾸 남들 아니면 맞아요. 전문가가 말하는 거 옆집에 여기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왜 얘는 자꾸 부족한 것 같고 이러니까 더 조바심 나시고 더 불안해 하시는데 남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애만 보셔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는 되게 근본적인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아이와 내 아이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속 끓는 그런 엄마들은 아마도 자신도 그쵸. 옆집 엄마랑 비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럼요. 그 옆집 남편이랑 우리 남편도 계속 비교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연결이 돼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어요. 저는 엄마표 영어가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러신 분들은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마 자신의 삶도 힘들 거예요. 그럼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이 사고를 확 전환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우선 내가 나 자신을 내 또래 엄마들과 비교하는 거 그런 거부터 멈추셔야 되고 그쵸. 그래야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그래야 또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우리 아이가 좀 속도가 빠르면 빠른 대로 속도가 너무 지나치게 느리면 느린 대로 그걸 인정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우리가 맞아요. 다음 스텝은 뭐로 해야 될까? 우리 아이가 지금 필요한 건 뭘까? 그걸 좀 고민할 그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달마고찌에서도 그렇고 저도 맘코칭에서 항상 엄마들이 행복해야 된다. 엄마들이 뭔가 본인 자존감도 높이고 뭐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환경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엄마들이 맞아요. 우선 행복해야 되고 엄마들이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워킹맘이건 아니면 그냥 전업맘이건 상관없이 내가 내 삶에서 만족도가 있어야 되고 내 삶이 되게 행복하고 의미가 있어야지 아이도 사실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